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8일 자정에 찍는 방송인데요. 이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참 유명인이 영면을 하고 세상을 달리했는데요. 그 하나는 영화배우 강수영이고 또 하나는 또 한 분은 김지아 시인이죠. 김지아 시인은 시인을 떠나서 사상가 지금 면모를 가지는데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작년 경우는 작년 재작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작년 같은데 이건희 회장이 영면하고 또 김우중 씨가 영면하고 세상에 참 어른들이 많이 없어져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그들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는 정치인들이나 이 체계의 총수들은 가장 좌파들에 의해서 뜯기고 비난당하고 아주 물면을 맞으며 그 사람들에게 공이나 업적에 대해서 아주 폄훼를 당했죠. 그게 이제 영면을 하고 축권하자 언론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에 끝나고 말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든 그것은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은 노무현 이전에 김대중까지도 해가지고 노무현은 김대중까지 포함해서 모든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해요. 그래서 신부 갈등을 일으키며 기성세대와 자기 밑에 있는 586 세대라고 분리를 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어른을 없애버려요. 그게 노무현의 참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노무현의 지금 뭐 노무현 정신을 받든다 그러는데요. 저는 노무현이가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 대한민국을 갈라치게 한 거에서 대단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적자가 문재인이라는 것이죠. 그죠? 문재인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은 찾아다니고, 그죠? 또 쉽게 말해서 보수 우파적인 또는 재벌 같은 경우는 비하하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문재인은. 노무현 때 세대 갈등, 아버지와 아들 또는 젊은이들의 존경받을 사람을 다 사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문재인으로 와서는 지역, 세대 갈등을 넘어서 완전히 이념 갈등을 아주 막 두 쪽으로 내버려요. 대한민국을 586을 중심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신적으로 후퇴했다는 것이죠. 김지아 씨가 저도 이제 20대 때, 뭐 30대,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김지아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존경하리만큼 인정하시는 분인데 몇 년 동안 안 나오시더니 아마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1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영면하셨나 본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수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요. 제가 고등학교 땐가 그랬을 거예요. 고등학교 땐가. 내 친구 동생이 맨날 친구 집에서 살고 뭐 그랬으니까 저희들은 젊었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오더니 그놈이 중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면서 걔한테 이제 이 과외를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성, 나 오늘 강수영을 알아봤다 이러더라고. 근데 봉천동이었는데 어디서 만나봐? 걔가 왜 봉천동에서 만나? 몰라 놀러 왔어. 근데 내가 알아봤다 이러더라고. 그래 뽀뽀도 했냐? 키스도 했냐? 그러더니 못해서 안 알아봤다 막 그러더라고. 그 기억이 나는데 강수연이도 뭐 4살 때 5살 때 영화배우를 해가지고 저희랑 같은 세대를 살은 영화배우죠. 뭐 시바지라든가 뭐 미미와 칠수 청춘 스케치 또 아재아재 바라아재 연기로 불꽃을 태우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참 너무 일찍 죽었어요. 뇌출혈로. 어제 오늘 정치권 기사보다 그게 더 많이 나왔죠. 토요일 일요일. 근데 오늘 오후 저녁에 보니까 김지아 시인이 영면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거 왜 이래? 죄송합니다.
자꾸 문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김지아 시인 같은 경우는 좌우 상하로부터 계속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짱짱한 선비의 목소리를 내신 분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적 옆에 붙여놨습니다. 오적 타는 못마름으로. 또 남도라고 있어요. 마지막 한 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때 모든 사상을 섞어서 남도란 책을 냈는데 그게 3권까지인가 4권까지 뿐이 안 나왔어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난해한 책이었어요. 남도. 근데 이제 김지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 시인으로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저항 시인으로 이제 이름을 날리셨는데 저는 그 김지아 씨를 보면서 굉장히 사상가로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천주교 사람이었죠. 천주교인데 옥중에서 불교, 선불교도 심취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뭐 원불교, 도교 이런 것도 그런 것까지 그냥 섭렵을 하고 생명 존중에 대해서 나가죠. 만물은 생명이 있다. 식물도 그렇고 돌덩이에도 생명이 있다. 이러고 민족주의하고 생명주의를 갖다가 합해버리죠. 그리고 말년도 아니에요. 한 90년대니까 그때 91년도, 92년도 저도 한번 이렇게 쭉 스크랩을 하고 방송하는 건데요. 그때 이 양반이 조선일보하고 사상계 그런 데다가 죽음의 구판을 거듭치워라 하고 칼럼을 쓰죠. 죽음의 구판을 거듭치워라. 그때 노태우 말기죠. 91년도니까. 그때 뭐 노동자들이나 또는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꾸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까 죽음의 구판을 거듭치워라 하는 걸 이제 노동계나 제야, 민주화 세력한테 일침을 가하죠. 그러면서도 좌파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왜 죽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죽게 만든 원인, 군부 정권이나 재벌들한테 뭐라 그러지 않느냐? 이런데 지금 이런 게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죠. 그죠? 죽음의 구판을 거듭치워야 돼요. 아니 민주당 놈들, 문재인 놈들도 지들한테 불리하면 죽어. 박원순을 대표적인 게 박원순이죠.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이한테 검사받던 우파 세력들이 이재수 장군 같은 경우에 그냥 죽어. 이게 강압적인 정권이라는 거예요. 좌우를 떠나가지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김지아 시인은 세상에 짱짱한 울림으로 좌우를 다 공격하고 비난을 하죠. 김지아 씨 같은 경우 백낙청이 같은 동지였던 백낙청이도 공격하고 문재인도 공격하고 이영희도 공격하고 그렇죠. 그래 나중에 2017년 대선 때는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치를 밀죠. 근데 박근혜 씨가 잘못해가지고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거들내니까 박근혜도 부정하게 되죠. 이런 분들이 세상에 살아있으시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김대중 시 때까지만 가능했어요. 그 다음부터 노무현이가 강력한 좌파 본색을 드러내면서 세상에 어려운 목소리를 내고 좌우상하를 비난하는 그런 지성인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이명박 때 잠깐 살아났다가 박근혜 때 또 못하고 문재인 때는 더 못하고 586들의 문파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리고 윤석열 시대가 오는데 윤석열 시대는 더욱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 매듭을 지으신 분들이나 역사를 주도했던 분들이 이렇게 자꾸 세상을 떠나면 우리나라는 힘들어져요. 누구라도 여야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죠. 종교계도 그렇고 그렇죠. 오늘 5월 8일 자정에 찍는 거니까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가가지고 문재인도 찝찝대고 윤석열도 찝찝대고 그러는데 그건 쇼고 그들이 언제 불교가 또는 김수환 추경이 돌아가신 다음에
언제 그들이 사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끌어주는 분들이 어디 있었어요? 불교계에서는 법전 스님이 법정이 마지막이었고 천주교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이 마지막이었죠. 그 기독교는 그냥 문재인을 싫어하니까 기독교는 오늘 반공 사상이 강하니까 그냥 윤석열에 딸랑거리면서 지금 붙고 있고 이 기가 찬 세상이에요. 전 우울해요. 한 시대를 풍미하던 분들, 한 시대를 질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우리와 세상을 달리하는 것이 전 대단히 우울해요. 얼마 전에 또 이혜령 씨가 그렇게 되셨죠. 왜 대한민국을 죽고 나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재조명하느냐 이거죠. 그 전에 살아계실 적에 그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시게 하고 사회의 횃불을 사회의 등불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싹 죽인 게 솔직히 말해서 좌파들이에요. 물론 그 전에 그들을 탄압한 군부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 정부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은 죽음에 저항하면서 고문을 받아가면서 말을 했죠. 근데 그들이 좌파였으니까 당시에는 좌파들이 득세한 다음에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지금 김재할 씨 같은 경우도 586 저것들은 엉터리고 저 종북에 사로잡혔고 저것들은 운동권 민주화 세력도 아니다 하고 질타를 했죠. 문재인하고 같이.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야 돼요. 이런 분들이 지금 자꾸 영면하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야 다 살았죠. 우리도. 나 60대니까. 20대 30대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20대 30대들은 이것은 좌우로 쫙 깔려가지고 깊은 사상적이나 이념적인 것도 없이 그냥 팬덤을 형성하면서 놀이문화를 정치를 갖다가 희화시키는 게 골치 아프다는 거죠. 세상에 기둥이 없고 세상에 리더가 없다 이런 거죠. 옆에 나레이션 하면서 오적 중에서 그 오적이 뭐죠? 재벌놈이 나온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놈이 나온다. 고급 공무원 놈이 나온다. 장군 놈이 나온다. 또 장차관 놈들이 나온다. 그게 오적이었죠. 얼싸 오적에 빗대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만 얘가 옆에 붙여놨어요. 국회의원만.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70년대 말이죠. 타는 목마음으로 외쳤던 오적. 이 상황이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만큼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정치인은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재벌은 그래도 좀 많이 정화가 됐고, 정치권에 의해서 감각을 많이 받으니까. 국회의원 놈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썩어 있고, 고급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제1적, 재벌, 그래도 좀 나아졌어. 제2적 국회의원,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썩을지도 몰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야 좀 덜 해볼지 몰라도. 제3적 고급 공무원, 이놈들 더 썩었을지도 몰라. 고급 공무원 이놈들도. 국민이 군림하고, 당시에도 그랬지만, 제4적 장군, 장성, 이놈들도 더 썩었을지도 몰라. 권력에 빗대가지고 말이지. 군사 쿠데타 일으키던 놈들이 그런 기계도 없어지고, 이제는 권력에 빗대가지고 말이지. 직업 공무원화된 거 더 썩었을지도 몰라. 제5적 장차관의 부정비리 이거는 뭐 그대로일 거예요. 시대의 울림은 항상 사상가나 선견지능이 있는 철학자들은 당시 현세를 보고 미래를 갈파하는 거죠. 오적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것입니다. 필부가 제가 김재할 씨의 뒤끝 발바닥 뒤끝 때만큼도 못한 고고TV 여명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우울해서 강수영과 김재할 시인에 대해서 철학자입니다.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